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그러네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금요일날 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늦게 끝나기도 하고 방송 녹화가 늦어져서 몸이 막 녹초가 되기도 해서 금요일날 방송을 못하게 되면 토요일날 꼭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잠을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네이버 화면이거든요. 모바일 네이버 화면을 딱 틀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경제 메인 부분에 사진으로 무려 2장이 셀트리온 뉴스가 나온 거예요. 좀 당황했어요.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당대본 레키노라 델타 변이 동물 실험 결과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일부 지표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2주 만에 사용 병원 14% 늘었다. 92개 병원까지 늘었잖아요. 사진으로 딱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웬일이야? 좀 많이 퍼져가야죠. 그쵸? 백신만 알면 안 되죠. 셀트리온이 얼마나 훌륭한 회사입니까? 그쵸? 그리고 레케노라를 개발을 했잖아요. 치료제가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많이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주식 부자가 치료제 수출 소식 기다리는 이유 해가지고 이 부분이에요. 기사로 봤더니 쭉 보면 결국은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매분기. 그래서 치료제가 터지면 치료제가 앞으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 올라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딱 메인 부분에 뜨는 걸 보고 보이시죠? 그래서 보다 많이 언론에 좀 퍼졌으면 좋겠죠? 우리 주주님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키노라 투여 중입니다. 감사의 기도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사진을 직접 찍으셨고요. 투여받은 시간하고 좀 남겨주셨는데 수요일부터 미각이 안 느껴지고 오한이 심하게 들어서 코로나 검사를 목요일 받으러 갔습니다. 금요일 오전 확진받고 역학조사 받았는데 동선이 겹치는 건 없었는데 확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뒤 현재 레키노라를 투여 중이라고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현재 발열이 높은 상태, 열이 많이 나시고 근육통도 있으시고 그래서 레키노라주 맞고 증세에 변화가 있으면 며칠 후 다시 글을 올리겠다고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얼른 쾌차하셔가지고 레키노라 투여 받았으니까 빠른 시간에 쾌차하셔서 좋은 소식 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투여 범위의 확대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확진이 되면 지금 치료자가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급하게 늘어나는데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깔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또 이걸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C 제형 지금 그 이슈가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셀트리온이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집에서도 직접 자기가 코로나 자가 검사를 직접 해가지고 확진이 되면 바로 그냥 피하 주사로 때리면 그런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얼른 우리 주주분께서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주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환영이 되고 있다. 즉 캐나다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밀 수밖에 없죠. 이유가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 일본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바이오시밀러는 추세이자 패러다임이자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전 세계 첫 번째 이유가 고령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재정이 딸리잖아요. 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적고 받아가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유효성은 뛰어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척 높은 바이오시밀러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셀트리온의 장기 투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겠지요.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서 셀트리온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바이오시밀러에서는요. 캐나다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기대. 우리 조나님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4개의 주에서 86%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바이오약품의 캐나다 매출 비중을 봤더니 의약품들 중에서 2020년, 2018년 봤을 때 허셉틴, 리툭산, 엠볼러, 스텔라라, 아일리아, 휴미라, 레미케이드예요. 바이오약품의 캐나다 매출 비중인데 작게는 몇 천억 대에서 대부분 조 단위 이런 기준에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 중에 레미케이드, 휴미라, 아일리아, 스텔라라 다죠. 리툭산, 허셉틴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거나 침투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결국 캐나다 시장도 빠르게 침투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적응증이 단계별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자료를 주별로 해서 쫙 남겨주셨고요. 정리를 좀 마지막에 포인트 있게 정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주정부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전환을 주골절하는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세일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정을 딸리고 비용을 절약해야죠. 그래서 결론은 캐나다에서도 앞으로 바이오시밀러가 보다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캐나다에서 올해까지 4개의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획득하였고 지난 6월 램시마 SC를 출시했죠. 4개 제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내년이면 유플라이마가 추가되어 총 5개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가 갖춰질 예정이고 자가면역 질환 약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국가인 만큼 캐나다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셀트리온을 꼽을 수가 있겠다고 자료를 남겨주신 부분이에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2주 만에 사용 병원 14% 늘었다. 그래서 총 92개 병원에 5,852명에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금 늘었겠죠? 본인이 원하면 바로바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투여 범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포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바로 치료가 돼서 후유증이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께서 권통용 우리 주주님께서 국민청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치료제 방역 수준으로 검토하라고 지금 청원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방역 수준으로 권장하여 백신과 치료제로 K방역의 우수함을 검증해 주세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1일 최대 확진자가 연일 경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12일 4단계를 앞두고 곧 병상 부족이 심각할 것이고 의료인들의 필요 또한 가중될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과 방역만 고집하지 말고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방역 수준으로 권장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우수한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임상 이상 긴급 승인이 되어 있고 현재 5,500여 명에게 처방되어 한 명도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3상 결과에서 회사에서 우수한 결과, 중간 결과도 발표되었고 곧 글로벌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2번째 나라, 3번째로 개발한 항체 치료제 변이에도 동물 시험으로 모두 검증되었고 델타 변이도 동물 시험도 일부 긍정적임을 질본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공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를 생활치료실에서 조기 처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회복을 확진자 스스로에게 맡기지 말고 적극 처방해서 신체 후유증 예방과 한 명이라도 목숨을 방지해야 합니다. 항체 치료제의 처방 범위를 전 확진자로 확대하고 초기의 생활치료실에서 누구든지 원하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재정이 부담된다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본인 부담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방대본 식약청은 우물쭈물해야 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코로나 종교로 항체 치료제, 중양약심 등의 처방 제한에 따른 역사의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남겨주셨는데 다들 이거 보시면 동의 다 원하시잖아요. 제가 댓글로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요. 동의 부탁드립니다.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방대본, 레키노라 델타 변이 동물 실험 결과 다음 주에 나와 동물 실험 중 일부 지표는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확인.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이 장 중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장 끝나고 나왔다. 사실 이게 의미하므라가 무척 크죠? 이제 다들 아시고 계실 거지만 셀트리온에 아쉽게도 적들이 너무나 많죠. 한국에서는. SS를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공매도와 언론과 미디어와 찌라시와 그리고 금피어와 정부와 모든 기타 등등. 한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에게는 조국, 애증의 조국이잖아요. 셀트리온의 매출의 95%, 그쵸? 해외에서 나온다는 거죠. 처음부터 수출을 하려고 만든 기업입니다. 그쵸? 그래서 막는다고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실력으로 늘 증명해 왔어요. 그러니 이런 사실을 봤을 때도 진통이라는 게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좀 내리에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주주분들 또한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천은미 교수님께서
또 한 번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신 것 같아요. 천은미의 경고. 확산세 못 꺾으면 수도권 확진자 수만 명 나올 수도. 천은미 이대목병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염력 강한 델타 바이러스 수개월 전 들어와 백신은 중증 예방에 효과적, 기본은 거리두기. 활동 많은 젊은 층, 실내 접촉, 대화 최소화해야 라고 해서 지금 만일 이 상태에서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영국처럼 수만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BS 라디오에 나오셔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다고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백신을 넘어서는 델타, 거리두기, 마스크가 기본이라고 하고 접촉과 대화 줄이는 습관, 실내 환기도 신경 써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들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자기 면역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역관리 특별히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비정상 행태가 정상화되는 변곡점이 되기를. 그날까지 2028님께서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셀트리온의 레캐노라에 대한 일정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럽 학계에서 레캐노라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죠. 임상 미생물학회와 감염질환 학회에서. 그래서 탑라인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요 내용 1차 평가지표들을 먼저 공개했고, 이번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2차 보조지표, 변이에 대한 부분들까지 쭉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바이러스 음정 시간과 그리고 1515명에 대한 임상 3상 참가자들의 주요 변이별 분포, 이들에 대한 별도 결과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유럽 저명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레캐노라 효능에 대한 CCBB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지금 언급을 해주시고요. 델타 변이 지금 말 많잖아요. 그렇죠? 동물 실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회사 측에서 6월 18일 보도자료에는 분명 7월달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셀트리온은 이번 남아공 변이에 이어 인도 델타 브라질 감마 변이에 대해서도 동물 효능 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이라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7월 초부터라고 표기를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델타 변이 동물 실험 결과는 일정상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래서 질본의 어제 발표에서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 회사의 발표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레캐노라는 현존하는 모든 변이에 효과를 보이는 유일한 항체 치료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델타 변이 말고도 뭐 이제 델타 플러스도 있을 것이고, 캐나다에서 이제 뭐 다른 변이도 나올 거고, 뭐 쭉쭉쭉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칵테일로도 준비하고 있고, 진단 키트와 치료제, 이 부분은 셀트리온의 앞으로 코로나 카테고리로서 캐시카우로 자리 잡겠죠. 그리고 이제 EC에서 중요한 항체 치료제, 우리에겐 치료제가 중요하잖아요. 그 고생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실적으로 숫자로서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EU에서 팬데믹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에 5종을 선정했죠. 그래서 12일에서 13일 양일간 치료제 개발업체와 EU 생산업체와의 대진표 짜기, 이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쭉 연관이 돼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백신의 경우에도 과거 EU 내 생산 내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스위스, 그리고 뭐 이태리, 여러 기타 등등 나라들과 해서 모더나, 화이자, 얀센 백신에 대해서 뭐 EU 내 생산 사이트 구축하고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셀트리온도 이 부분에서 CMO던 판권 계약은 필요하다. 그래서 레캐노라 1공장을 130만 명 분량 생산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2공장 및 추가 해외 CMO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EU의 계획, 셀트리온의 계획이 합의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었죠. 셀트리 오호님도 예전에 CMO에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레캐노라의 마지막 이제 결과물 수출, 그리고 숫자, 매출액, 영업이익 숫자, 이 부분을 찍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에 나가갈 수 있는 케미컬 진단 키트 다 실적으로 차분하게 기업 가치를 확인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동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임상 3상 최종 결과를 공인된 유명학회에 발표함으로써
레케노라 효능에 대한 의구심을 종식시킨다. 첫 번째. 두 번째, 동물 실험을 통해 델타 변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함으로써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한다. 세 번째, 유럽 내 업체와 CMO 또는 판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가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전 세계로의 공급 기업을 확장한다. 3번은 다음 주 확정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다소 시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 세 가지만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모든 비정상적인 흐름 등이 정상화되는 변곡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EMA 승인, FDA 승인, 기타 국가 승인 등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별로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억눌린 주가도 정상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좋은 자료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케노라 델타 효능 두고 당국의 오락가락한 발표, 기자 수첩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름은 다음 주 동물 효능 발표, 세포주 효과 현저히 감소해서 동물 실험 일부 지표 긍정적, 혼선이죠. 일일비 시장의 혼란 줄여야. 우리 주주님께서 끊임없이 항의를 하시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정말 조금, 그래도 조금은 시그널이 나왔다. 진심으로 수고해 주신 주주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쭉 그렸던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세포주 수준 발표에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와르르 했죠. 그쵸?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2주 만에 부정해서 긍정 메시지, 투자자 장난하는 부분이었죠. 이럴 거면 세포주 결과 왜 발표했냐, 그쵸? 남양유업 세포주 갖고 발표해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고 지들이 세포주 결과 발표합니까? 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일관성 있고 확실한 내용으로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의 발빠른 대응, 코로나19를 기회로 바꿨다. 창간 9주년 다가온 미래 포스트 코로나, 기업이 달라진다. 여기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국내 기업 최초 코로나19 치료제 출시, 진단키트 협력 개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획득, 백신 기업 협의체 참여, mRNA 연구자 채용 나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가 기회로 바뀌었다. 사실 코로나19가 오면서 이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 부분도 셀트리온을 하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틈틈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레케노라주가 지금 우리에게 세계 두 번째 국가, 세계 세 번째 회사로서 78억 명 인구 200여가 국가 중에서 대단히 우리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죠. 마지막,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지막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나오는 그 순간 이슈로 치료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이 줄줄이 남아있죠.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내용물을 좀 보면 국내 기업 최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글로벌 진출 속도,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을 출시하는 데는 10년이 걸리며 성공화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0년 이상이 걸리고요. 성공화 확률은 0.02%입니다. 하늘에 별을 따는 신의 확률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 셀트리온은 1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계에 와 있고 숫자로 찍어내는 부분에 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쭉 언급을 해요.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을 한다. 타기업과 협력해 빠르게 제품 출시했다. 그래서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디아스트를 미국에 공급하기로 했고, 이 부분이 2,400억 원 정도의 이제 공급 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잡힐 수 있겠죠. 앞으로 계속 치료제와 진단키트는 우리의 캐시카우로 자리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실적 변동 상황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1조 1천억대에서 1조 8천억대, 그쵸? 63.9%가 무려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3,700억대에서 7천억대, 88%, 이게 1조 이상이 될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가고 있죠. 1조 이상 플러스 얼마가 찍히느냐가 레케노라가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여기 말고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가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셀트리온의 성적은,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백신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백신 생산 위한 협의체 참여, mRNA 전문가 채용 나서. 셀트리온 최근 백신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시 출범한 백신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셀트리온을 포함한 38개 제약바이오기업, 5개 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사실 국내 백신 개발하고 있는 기업,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기타 등등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유전자, 그리고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그리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이 제약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이 셀트리온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너무나 지금 더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 주권을 갖는 게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지금 막 수입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백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서정진 회장이나 그다음에 기우성 대표나 이런 말을 언급을 간간히 틈틈이 했었죠. 이게 뭐 연구자를 모집하고 있다. mRNA 기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백신 경쟁력이 없지 않겠죠. 그 라인업도 예전부터 또 하고 있던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비단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라인업도 나갈 수 있겠죠. 왜? 빅파마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연구자가 600명대에서 2000명대로 확장될 수 있는 글로벌 공항 영세트도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셀트리온은 앞으로 묵묵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 정은경, 치명률 상당히 높다. 불가 입장.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 독감보다 독성이 훨씬 세죠. 그리고 전파력도 센 것 같아요. 근데 사스나 메르스보다 독성이 센 것 같진 않아요. 독성이 기본적으로 좀 약해지면 전파력이 세진다. 이런 원리인데 바이러스가 그렇죠. 전파력이 높아지는 것만큼 독성은 약해진다.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오명동 중앙임상위원장 코로나19 집단면역 불가능 언급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교수시고요. 신종감염법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만 이 감염 분야, 이 분야에서 최고 한국 내 권위자 중 한 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내용을 좀 보면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집단 면역 불가능하고 백신만으로도 이게 완전히 종착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토착화시킨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결국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엔데믹 결국 토착병으로 가기 때문에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비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비타민C로 유명하시죠? 이분 이왕재 서울의대 명예교수님, 서울대 면역학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백신 접종 재검토 검토 성명을 발표하세요. 의료인연합에서 어쨌든 언급을 하는데 여기 이왕재 교수님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2021년 7월 9일 코로나 백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연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전 대한면역학회장 이왕재 이하 대한민국 의료인 94명 1동 이왕재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서 면역학하고 해부학을 평생 공부하셨고 거기서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을 하셨고 지금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백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하셨고 얘기를 깊이 있게 하셨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은 코끝에 있는 상피세포에 있는 점막세포를 상해서 감염이 된다. 근데 백신은 후천성 면역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신의 중화능을 보이는 항체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후천성 면역이다. 근데 감염은 어디서 된다? 선천성에서 된다. 상피세포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다. 고로 백신을 맞는 거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런 비율을 줄이고 이제 피해를 줄이는 거지 기본적으로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백신의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하셨었죠. 그래서 펜앤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대책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에서도 백신이 많은 사람에게 투여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차까지 투여를 하고 부스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확산되는 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 부분을 알 수 있다. 코로나는 백신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죠.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결국 사실 전문가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약학 그리고 생명과학, 의학 이게 종합되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 산업이겠죠. 그쵸? 생명과학을 전공하셨던 분이 그리고 박사하신 분이 바로 이왕재 교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약사, 의사들도 있고 약, 기초물질, 케미칼 물질, 기초물질 400개 갖고 파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 거고요.
그쵸?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돼서 가야 되는데 생각마다 다 차이점이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우리가 인지해볼 만한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각자 자기 몸의 면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시황, 그리고 경제 이런 부분들 긴급하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보면 증시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어요. 코스피가 61선을 깼다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이죠. 그런데 이 121선 지지를 받았거든요. 121선은 거의 최근에 한 번도 1년 기준으로 깬 적이 없어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깨지면 투심이 확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킹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지금 일봉으로 보는 것보다 월봉으로 보면 확 꽂히거든요. 확 올라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죠. 그러면 건강하게 조정을 받고 소화하고 물량 소화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증시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착안해 주시고요. 큰 흐름에서 추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릴게요. 미국 증시가 토요일 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그쵸? 보면 일봉이 보면 다시 한번 치고 들어옵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 증시와 거의 끝에선 비슷한 부분이죠. 미국도 사실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전고점 뚫어내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나스닥 말고 S&P도 한번 보고 갈까요? S&P도 마찬가지죠. 1.13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거의 상승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미국도 언제든지 한 번씩 물량을 소화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2008년하고 많이 다른 그런 세상이거든요. 이 경제 공식이 2008년 이전 경제 공식과 2008년 이후의 경제 공식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조금 이따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미국 지수로는 간밤에 회복을 했다. 1일 기준이고요. 미국도 언제든지 물량 소화하고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상승 흐름은 바뀐 게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면 다시 한번 체킹을 해서 언급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갈까요? 79,400원인데요. 고점을 96,800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79,400원. 최근에 여기 저점권 한번 깼어요. 깨고 다시 한번 저점권. 여기 지지받는 게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흔들거리면 한국 증시가 그대로 흔들거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코로나가 땡겨준 디지털 빅뱅. 앞으로 셀트리온의 시간에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이 가장 중요하겠죠. 셀트리온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큰 흐름, 시황과 경제를 좀 더 중요시 합니다. 왜? 저는 크게 빅피처, 큰 그림을 보는 거를 더 중요하게,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중후장대, 한국이 중후장대 산업을 커왔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는 항상 나오죠. 5G 다 연결시키죠. 다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인간대로 쓰레기예요. 요거를 데이터와 진짜 돈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바로 인공지능이 담당한다.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지식과 계산만을 담당했는데 이제 초지성, 지능을 갖게 되는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하고 지혜를, 그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금 티맵이나 이런 카카오맵을 통해서 교통량을 현저히 줄여나가고 있고 의료, 그리고 산업, 문화 모든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나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인력은 현저히 부족하죠. 어쨌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양심장, 이 플랫폼 업체들 전쟁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기술력,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게, 단순히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송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셀트리온 방송의 본질, 원리, 주식투자 원리를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틈틈이 셀트리온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시황과 경제를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의 이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미국 증시의 하락, 테이퍼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추세는 바뀐 게 없다. 허나 조정폭은 언제든지 커질 수는 있다. 그게 증시의 기본 원리이죠. 주가라는 건, 특히 시황이라는 건 증시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고요. 떨어지는 이유를 찾게 돼 있어요. 늘 시장은 그래 왔죠. 어쨌든 추세는 바뀐 건 없죠.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경제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다우가 1.3%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98 상승했고요. S&P가 1.13 상승했습니다. 독일도 유럽 증시도 1.73, 프랑스 2.07, 영국 1.3%로 상승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시황은요. 언제든지 변동성 확대일 수가 있고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면서 건강하게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정세에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고 테이퍼링 이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며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시그널이 있고 최근에 IPO 물량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경제 이슈로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테이퍼링 늦춰진다. 한국 국채 수익률 2% 초반대로 뚝. 미 10년물 5개월 만에 최저치. 한국, 미국 조기 근축 우려 낮아져. 델타 변이 건기 둔화 우려 여파. 내주 미국 CPI 발표 등의 주목, 소비자 물가 발표 중에 주목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계속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다가 최근에 뒤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있었어요. 어쨌든 최근에 여기에 또 채권 쇼티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쇼티키즈. 채권도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구나. 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채권에다가 숏을 때려버린 거죠. 그런데 채권 금리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공매도 친 애들은 바로 갚아야죠. 그래서 그게 금리를 급하게 다시 한번 더 밀어내렸다. 어렵나요? 다시 쉽게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거든요. 그래프예요. 1년짜리 금리 그 그래프인데 지금 최고가가 4월 요 이전에 4월 2월 이전에 1.73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하락을 계속하고 있죠. 조금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1.3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쯤에서 계속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프로 계속 또 올라갈 거라고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가 끊임없이 나왔고 연준에서 지금 테이퍼링 한다 만다 계속 끊임없이 소식이 나오니까 이 채권에 참여하는 채권 전문가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네 해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걸 배팅을 때린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 버렸네? 그러니까 손해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 손해 안 봐려면 바로 갚아야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쉽죠? 채권 금리하고 가격은 정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쉽죠? 코로나 4차 대유행 본격화, 원달러 환율 연고점 새로 썼다. 그래서 최근에 114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연고점인 1145.2원을 뚫기도 했다. 항상 증시의 변동성, 공포나 전세계 금융시장에 공포가 오면 원화 5만원, 10만원, 1000원짜리, 만원짜리 얘네는 늘 신흥국 대접을 받습니다. 증시와 기본적으로 무역거래는 선진국인데 세계 10위권, 11위권 규모인데 이 금융시장과 이 환율은 신흥국 대접을 늘 받죠. 그래서 공포나 이런 위험이 오게 되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옮겨가요. 그 대표적인 게 채권 시장이죠.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달러도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옮겨간다. 채권 시장에 자금이 옮겨간다. 막 옮겨가는 거예요. 위험자산에서. 그럼 채권 시장이 강세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을 팔고 나오면 이제 위험자산으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역외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달러가 강세였다. 왜?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그림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3개월짜리예요. 보이시죠? 그래프로 한 번에 보이시죠? 최근에 강세였다가 최근에 차익실현 물량 좀 나왔어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이죠.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 중심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동성도 있으니까 강세가 됐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원하는 약세로 가고 증시에 조금 변동성이 될 수도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선진국 통화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유로, 엔, 파운드,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웨덴,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결국 달러 가치를
비교해 놓은 건데 이 달러 가치가 최근에 좀 어쨌든 강세였고 1년 기준으로 보면 빠졌다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쵸? 누가 보면은 굉장히 추세적으로 강세로 보이는데 3년 기준으로 쭉 올라갔다가 쭉 빠져 있죠. 이게 10년 기준도 다른데 30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예요. 미국의 패권이 GDP 규모가 24%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30%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정쟁에 이런 부분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상 선수가 허들을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허들이 계속해서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허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면의 허문이건 회사가 넘어가야 될 장벽이건 반드시 회사는 알아서 넘어갈 거예요.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역사가 증명해왔고 실력으로서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허들,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허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매도, 증시의 변동성, 언론과 미디어, 찌라시의 공격, 금피아, 관등, 기타 등등 그로 인한 주가의 더딘과 성장에 대한 의구심,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공포와 탐욕,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 의심, 흔들림, 그리고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감정을 흔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바로 내 마음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반복입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평생 우리를 수시로 습격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바로 공포와 탐욕과 이런 중간에 나오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비바람이나 태풍, 폭풍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셀트리온은 심지어 퍼펙트 스톰이 몰아쳐도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차트나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는 막 힘들고 지치고 괴롭잖아요. 그쵸? 그러나 주가가 막 올라가면 그때를 바라보며 더 살 걸, 반대의 상황이 오면 그때 팔 걸,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100년이 넘는 과정 동안 바뀌지 않은 진실입니다. 그 어떠한 슈퍼게임이나 투자에 그르건 항상 내면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며 우리는 그 부분을 인내와 고통과 우직함으로 무수의 뿔처럼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